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에 추천해주신 노래도 듣고 좀 힐링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이 여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됐는데요.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동안에 드디어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시장이 견조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저와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런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조금 이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는 강보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현재는 탄력이 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란불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대응 전략을 펼쳐볼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쇼에서 내 종목의 심폐소생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산 전문가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이따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그러면 먼저 출첵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보였던 이 아이디가 많이 안 보이는데 우선 톱이 잘 보이고 있고요. 제갈공명님 출첵해주셨네요. 오늘 1등으로 해주셨어요. 네, 앵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진행 부탁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도 좀 긍정의 기운을 팍팍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진단을 해보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루실장님, 걸스데이 미나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SH초님 벌써부터 이렇게 종목을 올려주셨네요. 네, 이따가 채택될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하면서 진단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진정주린이님 진단쇼 출첵합니다. 미나앵커님 하이요 하셨는데 네, 하이라고 대답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해드릴까요? 하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 인사해 주셨고요. 네, 순옥배님도 이렇게 한국화본 올려주셨고,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지금 와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죠.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수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6월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 연준의 행보에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3일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이제는 좀 주도할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변동성이 강할 시장 같아 보이는데 이 중에서 네, 종목 진단 오늘은 금산 전문가와 먼저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최태규 전문가와 먼저 연결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들이 테마성 움직임도 뚜렷한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재확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또 진단키트 이쪽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시장의 순환매 장세
철저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6월 말일이었죠. 시장 엄청나게 하락할 때 저도 고민하면서 시장의 모든 업종 차트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 업종 차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결국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막 70%, 80% 빠진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하나 글 넣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 투자 전략 있죠. 저는 이제 투자 전략에다 이제 글을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이제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글을 쓰는데 7월 2일 날이었습니다. 2주 전 토요일이었죠.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해가지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이러한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이게 매년 독감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백신의 효능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감염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 결국 이 코로나 증가세로 인한 과연 이전과 같은 혼돈이 나타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뭐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 1호가 뭐냐? SK바이오사이언스거든요. 이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고 있고 뭐 진단키트라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여행, 영화관, 카지노, 호텔, 뭐 화장품 이들 종목군들은 아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정부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과연 다시 봉쇄를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봉쇄 안 하고 그냥 갔을 때는 제가 볼 때 확산세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은 다 마스크 벗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는데 그거는 결국 그의 확산의 정도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대응에 따라서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 확산될 수도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잠잠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플러스 시장의 뉴스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조정 시에는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봉쇄 이런 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한 번 더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만약에 이제 봉쇄하면서 줄어든다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갑니다. 우리가 충분히 2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은 흐름 보면서 대응하면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 일정 부분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정부에서 대응을 적절해. 그럼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종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올라간 건 조심하고 또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또 흐름 보면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리오프닝 그리고 백신, 제약바이오 이쪽의 주가 향방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매도 빨리 맞고 나면은 이 타격감이 좀 덜하다고 예전만큼 그렇게 변동성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건강관리까지 좀 잘 하시면서 대응 전략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좀 와주셨네요. 대한도굴협회님 오셨고요. 네, 서단계 1년차도 오셨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함께 이렇게 나타나 주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바로 종목 진단으로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종목 진단을 할 종목은 SH초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샘CNS 4,950원에 들어가셨고 보유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며칠 전에 수급을 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업인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샘CNS 지금 제가 보니까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뭐 이번에 주가가 지금은 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들어갔다고 하시면 6월 말이나 7월 초 이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물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수급을 보고 들어가셨다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막 많이 몰린 것 같지 않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맞고요. 일단 우리 이제 월봉 보면 최근에 상장한 지 이제 2년 된 종목이에요. 고점이 1,600원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하락했죠. 3,8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뭐 월봉상 봤을 때는 뭐 이제부터는 조금 올라갈 수 있어라는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대에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쌓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 매물대 보면은 여기 색깔이 보이죠? 결국 이 매물을 만들었다라는 건 반드시 얘를 지지해 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지지 못하고 툭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4,950원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충분히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 보고 갈 자리는 맞아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좀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쪽 종목군들도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움직이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한번 좀 움직이면 삼성전자도 좀 일정 부분 갈 가능성은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6만 원 넘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6만 5천 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잘 보시면 조금 찝찝한 것은 자꾸 여기만 오면 어떻게 돼요? 윗꼬리 달면서 음봉 나오고 여기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얘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자연스럽게 61이평선까지는 열려져 있어요. 짧게 보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결국 요 윗꼬리 달고 음봉 때리면서 그래도 이 윗꼬리를 여기서 올려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가게 되면 다음 목표가는 한 5,700원까지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요 가격, 즉 요 저가가 4,655원이에요. 그럼 요 저가는 4,480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4,500원, 4,500원이라는 가격을 손절가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얘가 이제 툭 떨어지잖아요. 올라가 봐야 4,500원, 4,600원 여기서 저항받게 돼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자리에서 뭐 여기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방황했다가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4,500원 요거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거기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가도 결국 4,500원, 4,600원 거기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한번 똑똑똑 치고 올라가주면 요 가격이 얼마냐면은 5,440원이에요. 그 이상 가면 61이평선까지 보고 61이평선 가다가 난 못 팔았어. 그럼 요거 깨는 자리가 이절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고 뭐 수급 좋다고 했다고 하는데 내가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이 사모펀드 이쪽에서 물량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주도로 수급이 들어온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좀 샀는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매도가 더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중심의 이 수급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은 그렇게 시장의 중심적인 수급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 매물대를 치고 올라가주면은 올라갔다 떨어져도 이제 여기선 지지해 줍니다. 반면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되니까 요 박스 흐름, 요 안에서 흐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실패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막 호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물대 돌파했을 때 좀 대응 전략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주말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피로를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는 월요일이 항상 가장 피로한데 우리 시장도 지금 월요일이라서 처음에만 이렇게 좀 반짝 올랐다가 지금 에너지가 다 소모된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우리 시장이 나날이 갈수록 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조금씩 더 기운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바람을 조금 혼자서 갖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순옥배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진입가가 14,4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고민을 좀 보내주셨네요. 네, 한국카본, 이 조선 관련한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100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 신재생, 정유, 조선, 이런 관련주들이 모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 지금 국제 유가를 확인을 해보면 소폭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뭐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이제는 조금씩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진입가였던 1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지금 좀 하락세가 나타나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전망은 좋죠. 전망은 좋지만 그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15,350원 신고가 만드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좀 쉬어줘야죠. 조선업종 제가 올해 계속적으로 좋지만 계속 좋으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간다? 그거는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시장인데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고 또 얘가 더 가기 위해서는 또 조정이 나와야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강한 제약바이오 얘네들 봐봐요. 진짜 고점에서 80%, 90%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애들이 또 좀 반등 나오고 이런 애들은 또 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카본 분명히 LNG 선박 국내 그 조선사들이 수주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 공시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발주물 그 수주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둘의 누적 수준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고 지금은 조정 자리에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딱 요거 하나만 좀 보면 돼. 이 저가 깨면 좀 더 내려간다. 이 저가가 얼마냐면 12,400원이에요. 그러면 더 내려가게 되면 비중 10%야. 그럼 내가 얘를 지금 손절할까요? 라고 했을 때 좋은 기업을 굳이 손절하면서까지 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쪽 섹터의 애들은 분명히 조정 이후 또 갈 거라고 봐요. 또 갈 거라고 보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추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좀 바닥 따지고 좀 방향이 바뀌는 모양새가 나와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우리 일목균형표 보면 이 보라 색깔이 있죠. 이 보라 색깔이 지금 이 가격대 깨고 그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선행스팬 1을 치고 내려갔어요. 그 밑에 60일 이평선, 그다음에 선행스팬 2까지 얘가 뚱뚱 치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추세적으로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좀 방황하겠죠. 방황하면서 좀 고점 높여가는 모양새가 후행스팬에서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 수급이라든가 조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얘네들이 주가를 좀 보는 거야. 그럼 걔네들도 바닥 다졌네? 그러면 이제는 얘가 또 먼저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LNG 선박 이거의 발주 이런 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조선 업황 자체는 올해와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라는 건 틀림이 없어요. 다만 주가는 일정 부분 올라가면 반드시
되돌림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요거 보기가 어려우면 요 가격대 깨게 되면 일단 더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2,400원. 12,400원 깨고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일정 부분 내려오게 되면 또 이제 나름대로 좀 매력적인 그 가격대가 형성되면 또 올라갈까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요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 지켜주게 되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결국 이 60일 이평선 여기서 맞고 얼마나 그저 공방하느냐. 공방하다가 얘가 힘이 없으면 여기서 안 떨어지고 이 쭉쭉쭉 가는데 계속 못 올라가. 그러면 이 빗각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 항상 요 날의 저가 깨는지 보세요. 요거를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갔는데 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나는 얘에 대해서 좀 길게 볼 거야라고 했으니 추후 추매를 한번 고려하면 돼요. 비중 10%니까 제가 추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비중 30%, 40%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냥 끌고 가는 거고 10%는 내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모색해서 이 종목을 단가 낮춰서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시점은 온다.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화본 지금 들고 계신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한 10%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많이 내려가 있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 평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한국화본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국제 유가에 좀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국제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면 그래도 실생활에서는 이 기름값이 낮아지게 되니까 좀 생활하는 데는 편한데 이게 아무래도 주식을 할 때는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좀 갈피를 못 잡겠어서 네, 이게 참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그 어떤 종목이든 다 상관없으니까요. 이 유튜브 댓글에도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통화가 더 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진단쇼에서 더 이렇게 좋은 전략들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또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손옥희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DB하이텍이네요. 네, 매수가는 72,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9%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진입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거의 4만 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실 것 같고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추가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낮춰서 이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반도체 섹터는 추매를 조금 자제하면서 가자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저렇게 그냥 꽉꽉꽉꽉 막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이 반도체 종목군들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흐름으로 보면 결국 이전 저점 47,200원 요것을 한번 더 깰 건가?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 아주 징그럽게 팝니다. 그죠? 외국인도 그렇고 결국 이 뭐 연기금이라도 수급을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데 주가가 내려와. 거기서는 한번 얘를 한번 추가 매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도 돼요. 근데 지금 자리는 아주 징그럽게 하락했지만 얘가 더 떨어지겠어?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향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강한 반등이 제대로 없다라는 것 보면은 아직은 얘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고 결국 이 47,200원을 깨지 않으면서 한번 1주, 2주 횡보하는 모양새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봤는데 안 깨고 나름대로 수급의 변화도 좀 보여줘. 그러면은
결국 이 후행 스팬 얘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얘가 뻑뻑뻑뻑뻑 되다가 가격대 치고 그 빨간석 전환선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얘가 갈 수 있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이 후행 스팬이 그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이것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 치고 이 빨간색 이게 뭐냐면 전환선 912평선의 중간값이거든요. 그걸 치고 가게 되면 일단 요 위에 있는 기준선까지는 좀 열려 있겠구나. 그리고 또 위에 있는 61이평선 그리고 이 구름대 뚫고 가게 되면 제대로 떠가겠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밑에서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매할 자리가 아니다. 그냥 우리들은 내 가격 75,000원, 72,000원 보면 일단 가격이라도 좀 단가라도 좀 낮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는 아주 잘 알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굳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총알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방향이 보여야 돼. 아예 장대양봉 나오면서 뭔가 거래가 확 실어버린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질질질질 횡보하게 되면 아직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더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우리 이제는 그림을 볼 때는 위에 매물대 봐봐요. 위에 매물대 있고 밑에는 없죠. 일단 얘가 가기 위해서는 이 매물이 좀 쌓여져 가야 돼. 그럼 횡보하면서 매물이 쌓여져. 그러면 요 위로 딱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얘가 한 달 동안 횡보하면서 매물이 쌓여졌어요. 근데 밑으로 툭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왜 안 가요? 시장이 지금 안 가게 하겠대요. 그러면 그래 그냥 저축해놨다 셈 치세요. 그냥 얘 안 가는데 여기다가 추매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그냥 물 흐르듯이 내 종목을 맡길 필요가 있다. 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얘도 수익 줄까요? 반드시 줍니다. 반드시 주는데 좀 나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힘들게 하니까 지금은 또 힘들게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DB하이텍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DB하이텍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네요. 어디서는 뭐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다. 어디서는 이제 힘을 잃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전 최태규 전문가님은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들어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시고요. 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닌 구간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좀 스마트한 전략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전문가님과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방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합니다. 제약바이오 장세가 나타나죠. 제가 보고 있는 그 다음 주도 섹터가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라든가 다음 주 시장이 조금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참 혼자서 대응하기는 힘든 그런 종목이죠. 네, 오늘 공방 들어가셔서 또 여러 가지 꿀팁 많이 얻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시장이 변동성이 참 크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빨간불을 켜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줏대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속이 또 다시 한번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죽지 마시고 다시 같이 힘을 내서 좀 단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금산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금산 전문가와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이 미국에서 발표될 CPI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느낄 때가 있나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못 느꼈다가 한 짤을 봤는데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아폴로가 불량식품으로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700원, 800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중심에는 고유가 그리고 이 전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 주제와 함께 금산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전 지금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미니 강의 주제가 피팅주 공부하기입니다. 피팅주 공부하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했던 전쟁 쪽으로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조선 이쪽으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제가 오늘 요네 피팅 간이염새에 대한 공부를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수익으로 직결된다면 더 한층 좋겠죠. 자, 오늘 제가 이게 피팅 간이염새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한번 해드리고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요 피팅이라고 하는 거, 요 간이염새라고 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 간을 이어주는 제품을 간이염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배관의 그 방향을 바꿀 때 간이염새가 필요하고 배관의 그 직경을 변경할 때도 간이염새가 필요하죠. 주로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뭐 화력 발전소, 조선소 또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양 플랜트 이런 건설사 전방 산업 전체에 간이염새가 필요합니다. 주로 이 간이염새 기업들은 국내 기업으로 보면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뭐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해외 쪽에는 여러분들 사우디의 석유회사 아람코, 그 다음은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이죠. 토탈, 그 다음은 영국의 석유 기업 BP, 이런 세계적인 석유 기업의 이 간이염새를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간이염새의 연간 시장 규모를 제가 한번 볼게요. 연 2조 5천억 정도의 간이염새 규모입니다. 연간요. 그리고 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피팅의 종류가 약 한 3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 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금형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은 프레스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간이염새 기업들은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간이염새 기업이 땅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섹터가 이 간이염새 섹터입니다. 제가 몇 개의 기업이 지금 가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태강하고 성강밴드하고 하이로코리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요 약 35%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요 세계 기업이 전 세계 간이염새 매출의 한 35%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 이탈리아에 보시면 지금 바시, 그 다음은 이탈리아의 뭐 텍투비, 뭐 데칼포지 같은 기업들, 일본의 지금 베네스 같은 기업들, 오스트리아에 보시면은 언어피팅 같은 기업들, 태국의 뭐 캐노올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간이염새 시장을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이염세 기업들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차분하게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태강 이런 거 기다리고 있다가요. 태강이나 성강밴드나 하이로코리아 제가 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들어오면 이런 종목을 조금씩 매집을 하시면 하반기에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간이염세라고 한 업종들은 보통 매출로 잡히는 게 수주 받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걸립니다. 하반기 아마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정시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이음세. 네, 이 부분이 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영향도 받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쪽으로도 좀 훈풍이 불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조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다 이런 힌트를 주셨으니까 지금 얼른 캐치하셔가지고 좀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면 수익률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아폴로 이야기를 했는데, 블루 실장님, 저도 골드라면 200원, 이거 다 알죠? 이 아폴로가 200원이라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 핑크색 아폴로는 100원이었고, 여기서 조금 더 특별한 아폴로가 2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희가 같은 세대인가 보네요. 네, 같은 세대가 맞을지, 네, 저도 이 부분 궁금하고요. 네, SH초님, 꾀돌이가 만났었는데, 요즘에 꾀돌이 아직도 파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에 그 과자 가게 가면 꾀돌이도 팔고 있고요. 그 쫄쫄이도 팔고 있고, 여기에 맛있는 오징어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추억을 돌이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꾀돌이랑 쫄쫄이, 쫀득이 이거 다 드셔볼 수 있으니까요. 가끔 심심할 때, 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블루 실장님, 이 골드라면이 아폴로가 아니라 진짜 라면이었군요. 네, 이거는 모르는 거 보니까 같은 세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불량식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또 먹는 이야기로 끝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여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오스코텍이에요. 매수가는 38,100원이고 보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 들고 계셨던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작년 9월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기다려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네, 근데 38,100원이면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시고 일단 손실도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게 보면은 오스코텍을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8,000에 지금 10%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요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죠. 뭐 실적하고 상관없이 워낙 주가가 하락폭이 컸잖아요. 오스코텍 같은 종목도 한때 주가가 6만 원대 이상 있던 주식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주봉 차트인데 이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죠. 거의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죠. 이거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동으로만 보세요. 동종 업종을 한번 보면은 뭐 지능생명과학도 같은 동종 업종이잖아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능생명과학. 그 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알테오젠이잖아요. 그 다음 이게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매출은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기업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와 있는 오스코텍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38,100원이고요. 이 종목은 앞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세요.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기업의 내용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지난해
281억의 적자가 나와 있고 지금 1분기까지 87억의 적자가 나와 있죠. 2020년도에 잠깐 흑자가 한번 돌았었다가 계속적인 적자인 기업입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은 워낙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제약이라고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반동으로만 좀 접근하는 전략이고 앞전 고점이 있죠. 지금 종가상으로 있죠. 종가상으로 3만 원대만 안착이 되면 종가상으로 3만 원대만 안착이 되면 주가는 어디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냐면은 3만 3천 원까지 리바운딩은 가능합니다. 메모를 해두셨다가 종가상으로 말합니다. 지금 주가가 2만 8,550원이니까 오늘하고 내일 정도 또는 모레 정도까지 3만 원을 위에서 안착이 되면 주가는 3만 3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하면 상승세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3만 3천 원대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 주가가요. 이게서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요 가격대입니다.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돌파를 반드시 오늘 내일 모레 안에 돌파를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3만 3천 원.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됐던 어떤 종목이 되었던 기본적인 영업이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삼성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세요. 삼성바이오 한번 볼까 제가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한번 보세요. 주가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니까 그죠? 2016년, 17년, 18년, 1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매년 실적이 증가하잖아요. 매년. 그래도 주가가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데 이게 나와 있는 오스코텍은 딱 주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돌파하면 3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3만 3천 원대에는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3만 3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네요. 그래서 3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 이번에 진입했던 가격이 3만 8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만 3천 원까지 노려보시고 그쪽에서 좀 정리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이 종목 진단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원숭이 두창, 그리고 코로나에 집중하느라고 뭐 다른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독감도 있고 좀 병들이 많고 여기서 기술 이전이다, 특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오니까 많이들 이렇게 좀 종목 진단에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오스코텍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좀 꼽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온 종목은 목생도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녹십자네요. 그래서 17만 6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보유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 목표가가 22만 원 이상으로 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입가를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22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생기긴 하네요. 횡보 기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전문가님, 이 녹십자 최근에 뭐 호재 소식도 있었고 오늘도 주가가 상승세는 나타내고 있는데 22만 원 그리고 22만 원 이상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녹십자는 이분께서 매수를 상당히 그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셨네요. 제가
지금 녹십자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죠. 녹십자가 여러분들 뭐 1989년도 정도에 상장이 되었으니까요. 상장 날짜는 볼까요? 89년 8월 1일 날 지금 상장이 됐잖아요. 이런 정통적인 지금 국내 제약사들은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매수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월봉상이잖아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거기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는 비중만 좀 줄이셔가지고 이 종목은 좀 중기 투자하는 전략. 지금 녹십자 최근에 원순이 불판 그래서 녹십자가 지분을 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녹십자 MS가 있지 한번 볼까요? 지금 녹십자 MS가 같은 종목은 이게 지금 원숭이 두창해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이 이게 지금 녹십자 MS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지금 제자리에 다시 되돌아왔죠. 이 녹십자 MS의 지분을 녹십자가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보시면은요,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지는 자회사들입니다. 녹십자 MS 41%, 그죠? 녹십자 메디스도 36% 가지고 있고, GCL, 녹십자 농, 녹십자 웰빙, 그다음 GC케어 이런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녹십자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국내 지금 전통 제약사들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종건당 마찬가지고요. 대웅제약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부강 이런 전통적인 이런 제약사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분께서 17만 6천 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비중 조절 마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전 20만 원대까지는 저는 빠르면은 그 정도까지는 다음 주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18만 2,500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지금 비중을 3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10% 줄이시고 20%만 가지고 가면 최대한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 그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 가는 전략. 지금 30%니까요. 기다려 있다가 다음 주 정도에 한 20만 원 돌파하면 10% 매도하고 20%는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녹십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군들은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십자가 실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올해 한번 요 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세요. 지난해 전체 지금 영업이익이 737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737억이에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벌써 418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원래 지난해가 상당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매수는 상당히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생도사님 굉장히 잘하셨네요. 지금 진입한 가격도 괜찮은 가격에 진입을 하셨고 22만 원 이상을 노려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24만 원 그리고 25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한 20만 원 구간에서 지금 보유 비중 30%라고 하셨으니까 한 10%가량은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괜찮은 종목인 것 같네요. 지금 뭐 실적도 괜찮은데 앞으로의 실적은 뭐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괜시리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좀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친근감까지 주는 그런 종목 녹십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많이 못 해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진입가가 21,000원, 그리고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화면 보시면서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송원산업은 21,000원에 들어가셨으면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고 지금 하락세가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손실 구간이 그래도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름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서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 화학 관련주니까 국제 유가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송원산업 어떻게 대응 전략 취해볼까요? 국내 지금 하급종들 중에서 가장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에요. 폴리머 안정제 세계 2기업인데, 지금 다른 화학주에 비하면 사실은 이 주가는 전혀 주가가 빠지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주가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한 급등이 나왔던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주가가 이미 한번 상승세가 나온 거죠. 다른 화학주들은 주가가 이미 지금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죠. 거기가 지금 화학주들은 지금 주가가 거기가 반토막 이상 다 나 있잖아요. 반토막 안 나 있는 화학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산업은 그만큼 실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죠. 주가를 보면 여기서 하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가가 요 가격대 2만 원대 있다가 리바운딩 하면 세게 나오고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주가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있는 종목이죠.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 같은 종목도 보시면요. 보세요. 주가가 이미 지금 추세가 무너져 있잖아요. 대한유화, 금호석유, 그죠? 주가 보세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보세요. 화학주들 주가는 이미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게 나와 있는 송원산업은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송원산업이 같은 화학 업종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차별화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이분께서 21,00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손해보고 매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 다시 한번 더 리바운딩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분께서 21,000원이니까 가지고요. 한 7월 말 정도까지 기다려 보세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는 주식들은 보통 실적 발표 한 일주일 전이나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종목은 21,000원 그 대신에 21,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고요. 매수가 정도 오면 손해보지 않고 매도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잘 고르셨네요. 이번에 이렇게 정유화학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전부터도 1분기가 이 사상 최고 이익을 찍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도 있고 또 이번에 금산 전문가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이 전망을 좀 좋게 잘 보시고 이 흐름에 올라타셔서 조금 더 괜찮은 수익, 많은 수익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를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얻어간 여러 가지 꿀팁들 잊어버렸다가도 진짜 필요할 때는 또 생각이 날 테니까요.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참고하셔서 더 괜찮은 대응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단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좀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면서 더 꼼꼼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더 탄탄한 대응 전략 함께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심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판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